예, 반갑습니다. 차트 도정입니다. 오늘은 로봇 섹터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한 구간이 45만 3,500원입니다. 현재 이평선의 배열을 보게 되시면 이 노란색 이평선이 362평선이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계속 눈여겨봤던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 이 하단에 보이는 검은색 이평선 보이시나요? 이 이평선이 480 장기 이평선입니다. 이 구간에서 두 번이나 지지를 받으면서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어줬죠. 52만원 정도 되는 구간이 돌파하기 어려운 자리지만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그 위에 위치한 저항까지도 충분히 돌파 시도를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이 구간도 보게 되시면 240 장기 이평선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는 모습입니다. 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단기 이평선을 제외하고 242평선에서 저항, 362평선, 482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이평선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평선 말씀드릴 때마다 이 장기 이평선을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팅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장기 이평선 3개를 추가하시면 차트를 보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무튼 362평선을 지지받는다는 조건 하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한다는 생각이고요. 자, 차례대로 봐야 되는 이평선은 242평선이 되겠고요. 그 위로는 122평선이 있는데 121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간 성격이에요. 지지로도 작용을 하고 저항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차라리 단기 이평선 22평선을 보시는 게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22평선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많이들 말씀하시죠. 생명선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단기 추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50, 22평선 이 세 가지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찾아보시면 코스닥 영상마다 로봇 섹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오를 때가 아니라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대한광통신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매매하면서 오늘 수익 시전을 마친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오고 쉬어가는 구간 있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10일 거래일 동안 횡보를 해줬죠.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개미들은 쳐다보지 않아요. 이런 구간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를 때 급하게 치고 올릴 때 보는 게 아니라 눌려 있을 때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치고 올릴 때는 바닥 구간에서 빠르게 추세 전환할 때 이거 포착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현대차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시면 올해 초부터 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이 상승 나온 구간을 보시면 쉬어가는 구간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에서 매물대라는 것을 형성시켜 주게 되죠. 이렇게 강하게 매물대를 만들어 주니까 한번 내려왔을 때도 지속적으로 반등 나오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하락하긴 했지만 또 지지받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362평선이죠. 또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못한 구간도 242평선이고요. 강하게 돌파했지만 돌파 실패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자리도 눌림목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 보시면 제가 그어둔 파란색 수평선 기준으로 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자리도 40만원 이탈하면서 어느 정도 눌리고는 있지만 이 파란 선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자리가 1차 지지 구간이 되겠고요. 이탈한다면 어디가 될까요? 362평선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고도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해봐야 한 10%밖에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도 못 버틸 거면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10%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중을 조절하시면 돼요. 100만원 투자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비중 10%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10만원이죠. 10만원에 10% 하면 얼마예요? 만원이잖아요. 이 만원 손실도 못 버팁니까? 만원 빼봐야 99만원인데? 여러분이 종목을 들어가서 이걸 물려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건 진짜 비중의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비중 조절 못 하시고 욕심 때문에 신용 써가면서 미수 써가면서 몰빵을 하시니까 3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신용 써서 6천만원 풀매수를 해버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을 실는다고 하셔도 정확한 타점, 정확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이러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스윙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드는 형태를 만들어주고 내려오더라도 482평선이랑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 전체 자리가 마지막 매수 자리라고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아래로 내려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손절. 이런 식으로 세팅해보고 뭐 매수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제 관점이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파해줘야 되는 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 놓은 선이 44만 5천 원 정도, 44만 5천 원에서 45만 원 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죠.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내려오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항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뭡니까? 지지 받아야 되는 구간이었잖아요. 계속 지지를 받았잖아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저항이 되는 게 맞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지지 구간이었으니까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지금 자리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내려오더라도 다시 저항 돌파를 해주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돌파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면 되죠. 여기에서 잘라낸다고 손실입니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만큼 분할 매수를 할 것이고 더 길게 본다면 482평선까지 이 구간 전체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 보다 평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든 어떻게 보든 간에 수익이에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현대차는 이런 형태로도 지지 저항을 통한 손익비 세팅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차트 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트레이딩뷰에서 로그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두 구간 이어주고요. 상단 세 구간을 이어주면 하나의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간 내부에서 지지랑 저항 받으면서 상승 채널을 만들어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내부에서 움직이다가 이탈을 한 거예요. 이탈하면서도 이 구간을 보게 되시면 여기가 6월 말부터 7월 첫째 주까지거든요. 저항 몇 번 맞았죠? 3번 맞았죠. 어디예요? 채널의 하단부죠. 그만큼 채널의 하단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저항 바로 아래 매물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지지를 받았던 구간. 여기조차도 이탈을 했죠. 이탈하기 전에도 보시면 한번 반등을 강하게 줬는데 매물대 상단 구간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주황색 구간은 제가 지금 내려온 자리에서 체크를 한 건데, 자, 여기에서 한번 꼬리 달고 지지받았죠.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내려오죠. 여기는 최하단부라서 만들어 놓은 주황색 박스권이에요. 바닥 자리에서 치고 올릴 때 이 구간에서 저항 맞았죠. 앞에서 지지 받았던 구간. 이렇게 단기적인 차트에서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씩 전부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40만원 구간이에요. 40만원 구간 체크하시고 돌파를 하고서 다시 내려올 때 뭐가 됩니까? 지지 구간으로 바뀌죠. 지지 받고서 한번 올렸는데 여기 또 어디예요? 매물대 상단 구간이죠. 매물대, 여기 주황색도 단기 매물대. 지금 내려오면 또 어디입니까? 단기 매물대죠. 여기에서 지지 받아야 되는 구간이 그럼 어디예요? 하단 자리가 38만 5천 원 구간입니다. 여기 지켜주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돌파 시도해야 되는 구간이 45만 원에서 48만 원까지입니다. 이 구간이 전체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돌파하면 또 어디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상단에 위치한 채널의 하단부, 여기에서 저항 맞았던 구간, 여기에서도 저항 맞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저항 맞고 한 번 더 내려왔다가 돌파를 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매물대 구간에 안착한 이후에 돌파 시도했을 때 여기쯤에서 맞을 수 있는 구간, 파란색 박스로 표시해드렸습니다. 56만원에서 58만원 구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차트 다시 크게 봐서 늘려보면 어디예요? 지지 받았던 구간들, 저항 맞았던 구간들이랑 겹치죠.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다음 저항이 될 것 같아요. 매물대 돌파했을 때 가장 저항 맞기 쉬운 확률이 높은 자리가 56에서 5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50%는 올려줘야 이 추세선 하단에 맞붙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쉽겠어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좀 길게 봐야겠죠? 이렇게 큰 대형 종목이 50%를 며칠 만에 올려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의 흐름을 강하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니까 대략적인 기간값도 고려를 해주면서 추세선이 올라오는 구간까지 고려를 해주고 그 구간들을 딱 만들었을 때 앞에 구간 차트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지지받았던 구간, 저항 맞았던 구간이 겹친다는 거죠. 차트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지만 하다 보면은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RSI 보여드릴게요. 자, RSI 보시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5일에 최저점을 찍었고 그 다음 저점 자리가 7월 30일입니다. 주가는 내려왔는데 지표는 올라가고 있죠. 상승 다이버전스죠. 지금 자리에서 내려왔더라도 여기 지지 받고서 올라가면은 충분히 다이버전스 컨펌 되면서 저항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애매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역헤드앤 숄더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올라갈 확률이 오히려 높다는 생각이에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차트 분석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후에 코스피랑 나스닥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